6년 전 출근하려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혼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 그쪽 남편이랑 2년간 연애 중이고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며 숨이 막힐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톡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그러다 순간 정신을 번뜩 차리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야, 너 바람 폈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 왜 아침부터 헛소리하며 소리 지르고 난리냐?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뭐냐? 얘 누구냐? 하며 톡을 보여줬더니 젖은 손으로 폰을 뺏어들고 황급히 삭제하려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이 미친놈아, 이미 다 봤다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물기 때문에 터치도 더딘 상황에서 삭제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병신 같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런 한심한 놈이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날은 출근이고 나발이고 그냥 미친년 마냥 화를 내며 시댁과 친정에 연락을 싹 돌렸고 그 여자한테도 네 번호 보내라.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전화해라.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제 연락을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해오기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싸가지 없는 말투로 언니 남편이 이랬고 저랬는데 이혼 안 하실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살아요. 하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군요. 듣는 내내 토할 것 같으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다 싶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거절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상간녀에게 전화로 들을 건 다 들은 것 같으니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고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동시에 친오빠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엄마한테 들으라 하고 데리러 와달라 연락을 했었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빌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는데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후 짐을 대충 챙겨들고 오빠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었는데 친정까지 올 깡은 없었는지 찾아오진 않았지만 대신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며 쌩 난리를 쳤었지만 어디서 이것저것 알아본 건지 얼마 후 순순히 이혼하자 하더군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금매가 금액의 반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끝냈습니다. 전 남편 놈이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이후 협의를 마무리하기까지 3주 정도 되는 기간이 걸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완전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술만 먹으며 울고 불고를 반복했었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 배신감이 너무 컸었기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오랜 기간 정신과 약도 복용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나쁜 마음이 들기까지 해서 이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상하게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는 이혼 딱지가 붙긴 했지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남친도 사귀면서 평온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 10시쯤 인스타 DM으로 언니, 이렇게 딱 두 글자가 와 있는 겁니다.
프로필 사진이 아기 사진인데 누군지 몰라 들어가 봤더니 몇몇 친구가 건너 보이더군요.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땡땡 오빠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하는 답장이 왔네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그때 악몽이 떠올라 뭐 때문에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섞기도 싫고 귀찮고 짜증나니 차단할게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했다며 혹시 통화 가능하시냐며 계속 보내오기에 지금 잘 시간인데 너한테 쌍욕 퍼붓고 기분 상해서 잠들고 싶지 않다.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꺼져달라. 이제 대꾸 안 하겠다. 이렇게 보내고는 바로 차단 후 방해금지 모드로 돌려놓고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저장은 안 되어 있었지만 그냥 직감으로 그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번호를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때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연락을 해온 건지 궁금하더군요. 불행하니 나한테 연락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땡땡 오빠랑 혼인신고하고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자꾸 나쁜 길로 빠진다. 전세 보증금을 다 빼서 투자한다고 돌렸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된다. 술에 취하면 언니 얘기를 자주 하고 폭언과 폭력도 쓴다. 시댁은 연 끊은 지 오래고 친정은 없다. 이 지역에 아는 친구도 별로 없다. 애 분유값도 모자른 마당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 염치 없겠지만 월세 보증금만 빌려줄 수 없겠냐. 황당할 거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도움 청할 곳이 없다. 오빠가 연락해본다고 해서 내가 대신한 거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얼마나 씨부리던지 다 쓰기도 힘들 지경이네요. 저런 되지도 않는 말들을 들으며 많이 황당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 지들끼리 이 일로 저를 언급하며 실랑이 했을 상상을 하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시댁과 친정 가정사까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무엇보다 제가 왜 그 집 월세 보증금을 빌려줘야 하는 건지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변호사며 법이며 뭣도 모르고 순진하게 전남편 좋으라고 협의 이혼만 해줬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안 걸었기에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더 못 뜯어낸 걸 후회했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니 염치라는 단어가 아까울 정도의 쓰레기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대로 처먹은 것들이 단돈 500이 없어 가족도 친구도 아닌 전처인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게 참 한심하면서도 웃기더군요. 화가 나는 건 둘째 문제고 돈 때문에 비굴하게 설설 기는 게 어찌나 안타깝던지. 둘 다 신용도가 300점대라 대출도 안 된다며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 불륜 짓거리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나한테 이혼 안 할 거냐 물어봤던 건 까맣게 잊은 거냐.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욕 처먹고 처맞으면서 서로 방생하지 말고 불행하게 오손도손 살아라. 정말 어울리는 부부라 부럽다. 하고 보냈더니 이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폰 번호를 바꾸고 그쪽 부부와 관련된 지인들도 모조리 지워버렸네요. 당돌하게 이혼할 생각 없냐 어쩌고 저쩌고 하며 헤어지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아무튼 친구에게 바뀐 번호를 알려주며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해주니 기분 나쁠 것 같아 말 못했었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서 민사소송 걸리고 손절 당했다고 하더라. 투자도 실패하고 주식도 코인도 싹 다 나락으로 갔다더라.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에 정말 예민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 가볍게 무시하고 평소처럼 지내보려고 합니다. 연락 올 수단은 다 차단한 상태지만 정말 재수없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 다시 연락이 온다 해도 앞으로는 대꾸 없이 그대로 차단할 생각입니다.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글을 올려보네요. 같이 욕해주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자작 같다는 분도 있지만 제 지인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은 남편이 도박 바람으로 힘들게 해서 이혼하고 경제력 있는 아빠한테 양육권을 줬었는데 5년 만에 재혼한 여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데려오고 월세 보증금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왜 준 건지 답답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새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성의 표시를 했다네요. 지금 제 지인은 돈도 잘 벌고 좋은 남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과응보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살다 보니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놀고 있는 친구를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월급과 수당도 많이 받게 도와줬었는데 거짓말로 사정과 이간질을 시켜 결국 제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와서는 그 친구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영업하며 돈을 버니 신나게 썼던 건지. 그러다 정말 우연히 식당에서 서빙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져 그냥 나왔는데 진짜 하늘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잘 됐네요. 지금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저것들한테 있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저런 인간들 조심하세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잃을 거 없으면 찾아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결혼식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신랑과 싸우고 난 뒤 감정 제어가 되지 않아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은 상황이라 글에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어제 결혼식을 했고 신혼여행은 일 때문에 한 달 뒤에 가기로 한 상태라 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투게 되었고 오늘도 신랑과 싸우고 나와서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어요. 사건의 시작은 결혼식 도중 신랑놈이 저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준비해왔다는 사회자의 갑작스런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장에는 낯익은 신랑 친구들이 보였고 함께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선물이구나 하고 너무 감동받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영상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땡땡아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며 노래까지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영상이 끝나고 난 후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 본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더니 반지를 꺼내 청혼을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는. 정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더니 프로포즈가 끝난 듯 퇴장을 하더군요. 보아하니 신랑 측에서는 다 얘기가 됐던 건지 친구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맞는 건가? 하며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티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식이 끝나고 나서 보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게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프로포즈 영상이 나온 순간부터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아니 기분이 안 좋다는 걸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당시 식장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었기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랑놈에게 미친 듯이 쏘아 붙였습니다.
도대체 남의 결혼식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걔네 도대체 뭐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들이면 그런 짓 못하지. 어떻게 남의 결혼식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어? 하면서요.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해서 막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신랑놈이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친구가 프로포즈 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거라고. 순간 이거 미친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도른자가 본인 결혼식에서 친구가 프로포즈하게 도와주나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면 절대로 그딴 미친 짓은 안 했을 텐데. 무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고 따졌더니 서프라이즈라서 굳이 말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누굴 위한 서프라이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빡치더라고요. 그게 내 서프라이즈냐? 그 미친 인간 여친 서프라이즈지. 진짜 민폐다. 내가 그런 짓거리를 보고 서프라이즈라고 좋아할 것 같았어. 하고 다시 한번 쏘아붙였고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년이 된 것 같고 결혼한 걸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기분까지 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 신랑놈은 안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 혼자 밥을 챙겨 먹었더니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치사하게 혼자 먹냐? 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길래 어제 얘기를 하며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몇 시간째 싸우다가 지치고 답답해서 현재는 카페로 피신해 있습니다. 신랑놈은 저한테 속이 좁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다른 분들이라면 이걸 이해해줬을까요? 자꾸 제가 속이 좁다 예민하다 하는 개소리를 하는 통에 진짜 내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나이 30 먹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랑과 프로포즈한 당사자들이 비정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뭐라고 더 쏘아줘야 할까요?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카페에 갔다가 점심때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했더니 다들 갈라서라고 하네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아직 하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그냥 엎으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한 것도 엎어야겠죠. 일단 저희 부모님과 신랑 쪽 부모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친정 엄마와 통화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신랑 쪽 부모님께서도 좀 당황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넘어가자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시가 어른들의 모습에 제 생각은 더 굳혀졌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다 하시며 그때 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 마음이 아프시다며 우셨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도 그놈 다시 안 볼 거라고 화가 많이 나 계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 엎어버리자고요. 제 말에 부모님께서는 전적으로 저의 결정에 따르겠다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부모님과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이 글의 링크를 그놈한테 보내줬습니다. 자기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자는 말을 하기 전 댓글들 말씀처럼 혹시 괴롭힘을 당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너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냐? 걔네 꼬봉이야? 하고요. 제 물음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친한 친구라서 도와준 거다. 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은 그 친구들만이 알겠죠. 우선 그놈한테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만 끝내자. 하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놈은 제 말에 펄쩍 뛰며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가서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갈 예정이에요.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살겠다고 결혼식, 신혼집, 웨딩 촬영, 예단, 예물 등 모든 것에 쏟아부었던 제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아까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끝내야 할지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끊어보려고 합니다. 더 호구 잡히기 전에 신께 간사하게 생각하며 지금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제가 누군지 다 까발려져서 제 결혼식에서 프로포즈한 그 인간들, 그리고 그놈이 망신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저거 손해배상 소송 걸 수 있을 건데. 물론 신랑 측과 친구 측 양쪽 다요. 신랑은 신부와 상의 없이 저런 거에서 파혼에 이르렀으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배상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친구도 신부에게 알리지 않고 저런 거래서 파혼에 이르게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두 번째 댓글. 등신 같은 놈은 이제 잊어요. 그런데 쓰니 결혼식에서 프로포즈했던 그 커플 용서가 되나요? 전 그놈이 더 나쁜 놈 같은데. 그 인간 결혼식에 가서 쓰니 이혼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쓰니 포함해서 들러리들까지 모두 검은 정장으로 가서 곡소리 내면서 울어주세요. 세 번째 댓글. 그 정신나간 커플 결혼식 가서 축하하며 꽃 뿌려줘요. 덕분에 나는 이혼했으니 내 몫까지 생각하고 너희는 평생 행복하게 잊지 말고 살라고. 쓰니도 이벤트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나요? 생각할수록 제가 다 열받네요. 그렇게 친구 공감해줄 마음으로 쓰니를 공감해줘야지. 이 중요한 걸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일이 커질 줄 몰랐다니. 뇌가 장식입니까? 말 그대로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욕먹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선이나 마찬가지죠. 우선 친구 스펙은 중소기업 사무보조에 급여 월 200 정도이고 전문대 졸업에 친정은 3억 이하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상대 남자 스펙은 대기업에 급여 월 400이고 4년제 졸업에 본가가 친구와 비슷한 듯 했습니다. 비슷한 스펙이라 생각했고 별 문제 될 거 없다 싶어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에 다녀온 친구가 엉엉 울면서 단체 톡방에 제가 엿먹으라고 이상한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며 폭풍 톡을 보내왔더군요. 남자가 맞벌이하는 여자를 원한다 했다며 돈도 없는 집에 자기가 시집가서 애 낳고 일에 살림까지 해야 되냐며 저한테 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만데 맞벌이 안 하고 남자가 혼자 집을 해올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남친 친구를 소개해주지 왜 안 해줬냐는 거예요. 제 남친 스펙 좋습니다. 제 남친이나 저나 가정환경이 비슷하고요. 물론 처음에 친구가 소개팅을 이야기했을 때 남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친구 땡땡이 알지? 걔가 소개팅 해달라고 조르는데 자기 주변에 누구 없어?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난감해하며 솔직히 주변 사람들 다 능력 좋고 집안 좋은데 소개하기 부담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서운한 티를 냈더니 남친이 싸우기 싫다며 네 친구 모은 돈도 몇천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내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소개해주고 욕먹는 꼴이다. 너 같으면 잘 사는 집 딸로 태어나서 학벌 스펙 좋은 여자한테 중소기업 다니고 집 못 사는 남자 소개해주고 싶냐. 알뜰해서 그 나이에 큰돈이라도 모아 생활력이라도 강하면 모를까. 이도저도 안 되는데 너 같으면 해주겠냐. 네 여동생한테 그런 남자 소개해주면 좋겠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제 여동생이라 생각하니 싫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개해달라는 사람 알아보고 맞는 부분이 많겠다 싶어 해줬는데 이게 잘못한 건가요? 친구가 단톡방에서 지 혼자 잘 사는 남자 만나서 호강하려고 한다. 본인이 잘난 남자 만나는 게 배 아픈지 그지 같은 남자를 소개해줬다 등 막말을 해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는 잘 사는 남자 소개해줘서 그 남자가 집 해오면 그 집 노예로 살 자신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런 집안이거든요. 돈은 많은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여자가 복종을 해야 한다는 집안. 그랬더니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냐며 또 따지는 겁니다. 솔직히 공짜가 어딨나요? 그럼 네가 집을 해오거나 월 1,000 이상 버는 고소득자여야지. 친정도 어렵고 학벌 능력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부잣집 가서 여왕마마처럼 살려고 했냐? 하고 저도 따졌습니다. 정말 같은 여자지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친구 본인도 맞벌이하면 손해라고 계산적으로 따져서 소개팅 남을 깐 건데
남자 집에서 금전적으로 도움 주고 계산적으로 따지면서 여자가 복종 안 하면 싫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서로 똑같이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본인도 따져놓고 상대방이 따지니 왜 개거품을 무는 건지. 뭐 친구 말의 결론은 남자가 집을 해오긴 바라는데 그 집에서 하라는 대로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자기도 따지지 말고 가난한 남자라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정이 잘 살거나 고소득자라면 이해라도 될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데렐라를 꿈꾸는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결혼하면 손해라고 하니 그냥 혼자 살아라 하고 말했더니 혼자 살다 불임돼서 애 못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이 따로 톡을 해왔는데 본인이었으면 손절할 것 같답니다. 저도 손절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추가입니다. 저를 탓하는 댓글이 많으셔서 추가로 적습니다. 작년부터 친구가 소개를 해달라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한번 꽂히면 그것만 파는 성격이라 그런지 저한테만 계속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게 부담돼서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없다, 찾아봐도 없다, 애인이 있다 하고 말했더니 다음 달에 누구 없어? 그 다음 달에 또 누구 없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너 나 소개해주는 거 싫지? 너 친구가 결혼하는 게 애인 생기는 게 싫어?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친구들 앞에서도 제가 소개팅 안 해줘서 애인이 안 생기는 거라는 둥 대놓고 저를 탓하는데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도 그냥 한 명 해줘라 좀. 이러기 시작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털어놓고 부탁했는데 팽당했고 정말 고민하다 해준 거였는데 저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제 주변 남자들에게도 말했지만 다 싫다고 했어요. 그러다 아는 친구가 소개팅 해달라는 남자가 있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그분을 해준 거고요. 대기업의 성실한 분이라고 소개받았고 그분 집이 친구랑 비슷한 것도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대놓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뭐하러 꾸역꾸역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손절이 답입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님 탓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고 미친년이에요. 님에게 뭐라고 하는 애들 다 제정신이 아니니 곁에 둬봤자 손해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손절하세요. 두 번째 댓글. 남자고 여자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돈 많은 이성 만나길 바라는 자체가 속물이고 쓰레기죠. 세 번째 댓글. 그렇게 소개팅에 집착하는 친구한테 소개팅을 왜 해줬어요? 소개해줄 만한 사람 없다 하고 다음 달이건 다다음 달이 되건 계속 물어봐도 없다고 하면 되죠. 그 친구한테 뭐 빚졌나요? 오히려 너 그렇게 만날 남자가 없어? 하고 한 소리 하시지. 제목처럼 저는 친구가 이혼한 걸 보고 같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친구끼리 동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친구가 절 차단한 듯 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보네요. 제가 그 친구보다 먼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친구도 결혼을 했고 힘들게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둘째가 친구 아이랑 1살 차이라 이것저것 알려주며 단톡이든 개인톡이든 SNS 등 많이 연락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요즘 힘들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며 단톡도 나가고 SNS도 다 삭제해버렸더군요. 혹시나 해서 개인톡을 보냈었는데 그냥 단답으로 바쁘다며 정리가 다 끝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상간녀 자식이 아들이라고. 친구는 임신 중에도 아이 낳고도 거의 죽을 뻔해서 수술을 했고 둘째는 못 낳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시댁도 아들 임신한 상간녀를 받아줬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이혼 안 한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시댁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주 연락하며 많이 위로를 해주면서 지냈는데 나중에는 뭔지 모르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없이 자유로운 모습에 시집살이도 없고 주말마다 놀러가서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그렇게 집을 이쁘게 꾸미고 사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친구와 제 처지가 비교되면서 제 신세가 너무 안 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일하고 와서 힘들다며 집에서 소파에만 붙어있는 남편도 싫고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들들도 보면 징그럽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아이들을 혼자 키우던지 그것도 아니면 더 좋은 새아빠를 만들어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이혼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냐며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 이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남편도 저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결국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버텼는데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전 남편에게 가버렸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제 생활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단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양육비도 아이 둘 100만 원. 버겁기만 해서 보내주지 못하니 아이들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 아이 둘을 제가 손수 키운다고 가정주부를 했었는데 재산 분할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주고 이혼했어요. 그 친구나 저나 친정집의 재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은 참 많이도 다르더군요. 친구는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고 저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는데 돈이 있어야죠. 아니면 돈을 주던지. 오빠들도 제가 창피하다며 집에 오지 않고 있고 엄마도 대놓고 말은 안 하시지만 알바라도 좀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알바를 구하고 경력도 없는데 어디서 직장을 구하겠어요. 친구에게 하소연하면 그저 힘들겠다. 그래도 능력은 키워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들 사진이라도 좀 보고 싶어 전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차단했는지 답도 없더군요. 이런 제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면 친구는 양육비를 보내주면 되지 않냐며 답답한 소리만 합니다. 아니 누군 안 보내주고 싶어서 안 보내나요? 돈이 있어야 보내주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부모가 다정해서 이혼한 딸을 알뜰살뜰 챙겨주니 복에 겨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 가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 부모님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나? 나 힘든 거 모르나? 하며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계속 연락하며 지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랑 연락하는 거 불편하다고. 자기랑 똑같이 묶으려고 한다는데 본인은 저랑 다르다면서요. 이혼녀가 다 똑같은 이혼녀 아닌가요? 다른 이혼녀도 있나요? 어느 순간 제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SNS는 저를 차단했던데 그 친구의 계정이 비공개라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다 제 잘못이라네요. 아니 솔직히 지들도 그 친구 보면서 남편 욕도 같이 하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가 너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겼냐고. 아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죠. SNS에 매일 아기와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고 지 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사진 올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진 올리고 심지어 이혼하고 SNS에 돌싱맘, 새로운 시작 이딴 글이나 써뒀던데 솔직히 이제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이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며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다른 친구들 말처럼 그 친구는 아무 문제 없고 저 혼자만의 잘못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친구 따라 이혼한다?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리세요. 두 번째 댓글. 이혼했어요가 아니라 이혼 당했어요네요. 이혼하려다가 이혼 당했어요인가? 뭘 잘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인지. 친구들이 떠난 것도 충분히 이해가고 부모님이 절레절레 하는 것도 당연하다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댓글. 친구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데 글쓴이는 지가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치다 진짜로 이혼 진행하니 와, 내가 미쳤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 이혼 안 하려고 버틴 거 아닌가요? 유책 배우자가 본인인 것 같으니 이혼을 당했겠네요.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부부가 이혼하면 여자에게 양육권을 주려고 하는데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다는 건 안 봐도 뻔하고 돈만 주고 이혼했다는 거 보니 위자료도 남편에게 줬네요. 고작 양육비 100만 원도 주기 힘들어서 못 보내고 친구 쪽 부모님은 딸이 안쓰러우니 도와주지만 글쓴이 부모님은 딸이 왼수 같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글쓴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면 도와주겠지만 그런 것도 안 보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적다 보니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번째 댓글. 그게 아니라 쓴이가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셨잖아요. 부러워서 이혼했다는 것도 코믹인데. 친구의 인생은 본인 게 아닙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른 건데 왜 친구한테 감정을 쏟아부어요? 아들이 보고 싶다고요? 데려왔어도 결국에는 아빠한테 갔을 것 같네요. 쓴이가 이혼하게 된 스토리를 알아야 앞뒤 사정을 알 것 같은데 지금 쓴 걸로 봐서는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계시네요. 다섯 번째 댓글. 더 나은 아빠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니. 설마 아줌마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한 거야?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